오늘은 와처 제5회 6회 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5회 이후에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재밌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요, 새로 나타난 인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영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김재명, 자기 아버지 김재명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비리 경찰로 낙인이 찍히고 자기가 부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물그룹이라고 있어요. 물그룹 회장. 그 바로 옆에 박시영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물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욱이라고 있습니다. 마약에 폭행에 좀 골칫덩어리인 그런 아들입니다. 재벌 3세. 자, 그리고 여기 오상도라고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 오상도 누구냐? 금고털이범입니다. 금고털이. 그리고 그 오상도의 부인이 이경혜라고 있습니다. 이경혜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타난 한태주 변호사의 그 비서 같은데 제식이라고 선글라스 낀 남자가 나타납니다. 고리 사채업자, 채권 추심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한태주 변호사의 비서로 있습니다. 사람 찾는 데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 참 복잡해서요. 먼저 아버지 김재명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김영군이 자기 아버지 김재명한테 15년 만에 교도소 면회 갑니다. 안길강 배우가 맡은 이 김재명, 아버지 김재명. 김재명이 뭐라고 하냐? 자,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오상도라는 죄수가 있는데, 임마, 이 죄수의 뇌물장부 관련해서 수사해봐라. 그럼 너 진급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물어다 줍니다. 자, 김영구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결국은 무일그룹에 관련된 뇌물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누가? 비리 수사팀이. 자, 맨 처음엔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함정 수사를 합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면서 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태주 변호사의 사무실을 빌려요. 수연이 변호사인 척합니다. 그리고 김영군과 같이 누구를 만나냐? 이쪽에 있는 정한욱하고 박시영 실장을 만납니다. 거래 내용, 돈하고 뇌물 장부를 교환하려 합니다. 뇌물 장부 없잖아요. 있는 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를 교환하려고 한다는 말 자체는 자기들이 뇌물 장부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뇌물을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한태주 변호사가 이 박시영 실장에 꽂힌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본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와서 도청기 뽑아봐가지고 박시영 시장한테 주면서 보냅니다. 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태주가 김재명하고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거래 조건을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팀의 함정 수사를 완전히 파토를 낸 거죠. 그래서 지금 정한욱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김영군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너 뇌물 줬지? 라고 하면서 주차장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뇌물 줬지? 이렇게 시비를 약간 걸면서 갖고 있던 그 돈가방을 바닥에 뿌려버립니다. 열받은 이 아들, 이 물그룹 아들 정한욱이 김용군을 때리죠. 그래서 폭행으로 체포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정한욱을 체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도치광이 김정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 묻습니다. 김재명한테. 아니, 왜 오상도 외에는 뇌물장부를 주면서 돈 받고 거래를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김재명이 하는 말이 오상도한테는 아내, 부인, 이경애가 있는데 지금 실종됐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생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뇌물장부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납치 사건 혹은 살인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경애 살았냐, 죽었냐, 아니면 혼자 어딘가 떠난 거냐, 거기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경애는 납치 혹은 살인됐을 가능성이 많다. 증거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김재명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수연하고 김영군이 오상도의 집에 찾아가서 또 이 옆에 있는 제식과 함께 비서 제식과 함께 오상도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벽에 있는 달력에 약봉지가 붙어 있는데 그 약봉지가 아주 고가의 유방암과 관련된 신약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떠나려고 하는 거라면, 스스로 떠나는 거라고 하면 달력에 붙어 있는 약을 안 가져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납치 또는 살해당한 거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한태주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김재명과 의논을 하러 갑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김재명한테 한태주가 그러죠. 내가 김영군 잘 되게 이리저리 잘 챙겨줄 테니까 하나 좀 해달라. 뭐냐 이러니까 사람을 하나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태주가 김재명에게. 황당하죠? 자, 사람 하나 죽여달라.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 쑥 빠져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상도였어요. 오상도. 얘를 좀 죽여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한태주가 하는 말이 내가 아주 절실하게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이 무일그룹 박시영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일그룹을 수사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재명하고 한태주가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뭔가를 꾸미는 거죠. 여기가 보고 있을 때 살짝 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을 미리 한번 말해 볼게요. 빠르게. 보고 있을 때는 살짝 속아버려요. 환경이.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오상도한테 처음에는 도치광하고 김영군이 가서 부인을 찾아내는데 협조를 도와줄 테니까 수사에 협조해 주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상도를 설득해서 교도소에 있는 그쪽에서 오상도가 아픈 척하고 침대에 실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옆에서 청소하고 있던 교도소 죄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오상도 배를 흉기로 엄청 찌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오상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그 시간에 이 한태주는 이 물그룹 회장을 만납니다. 회장을 만나서 또 거래를 하죠. 네,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오상도를 제거해서 아무 일 없게끔 해서 이 아들 정한욱을 구속된 정한욱을 나오게 해줄 테니까 두 가지를 해주겠냐. 첫 번째, 돈 많이 드니까 많은 돈과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해주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오죠.
오상도 처리했습니다. 전화가 오니까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말하죠. 예, 장효룡한테 자기를, 한태주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태주는 계속 장효력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 오상도 상황 같은 거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오상도는 그 당시에 배에 막 찔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다 수요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상도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교도소 밖으로. 자, 그래서 이 오상도를 김영군이 차에 실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오상도가 자기 아버지가 준, 김재명이 준 흉기를 손에서 빼가지고 김영군을 위협합니다. 목을 겨누죠. 그러면서 수갑을 이용해서 차 핸들에다가 김영군을 묶어놓고 차 밖으로 나와서 그 인근에 미리 준비해놨던 차를 타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이 전체적인 상황이 한태주하고 김재명 이쪽이 다 짜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상도는 어디로 간 거냐? 오상도는 자기 부인 이경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이경애의 시신을 찾아서 잘 묻어주는 거, 이건 마지막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느 바에서 이제 한태주가 여기 있죠? 정한욱, 아들 정한욱하고 바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한태주가 그러죠. 네가 이경애 죽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죽였어. 이 박시영 실장, 박 실장이 죽였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 박 실장이 원래는 경찰 출신이었어요. 도치강하고 같이 일도 했었던 경찰 출신.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가서 이런 일 도와주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들은 아버지가 주로 하지 난 잘은 모른다. 근데 아버지가 일이 생길 때마다 의뢰를 하는 경찰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도치강이다. 한석규다라고 말합니다. 본 적이 있다. 와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한태주가 깜짝 놀라죠.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그 바에 이 오상도가 자기 집에 들러서 총을 갖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정한욱을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왜냐면 정한욱이 이경에 자기 부인을 어디다 매장했는지 아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정한욱하고 오상도는 그 이경애가 묻힌 곳으로 떠난 거죠. 나머지 멤버들이 그러면 이경애가 묻힌 곳을 아느냐?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도치광이 그래서 여기 박시영 실장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공포감을 주면서 말을 하죠. 야, 시영아, 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이 무일 그룹 패거리들한테 이렇게 해서 버려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임 당할 거다. 너 자백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박시영 실장은 얘네들이 다 내가 키운 쫄개들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백을 거부합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서 앞에서 이제 나서는데 그 무일그룹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시영 실장을 아주 거칠게 잡아서 차에 태우려고 하죠. 하는 행동들이 이 도치광이 말했던, 이해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제 박시영은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다시 앞에 경찰서로 들어가서 자백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박시영이 자백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느 터널 같은 곳으로 차를 타고 도치광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내립니다. 박시영은 엄청 걱정합니다. 자기 죽일 것 같아서. 왠지. 그러면서 나는 그게 아니라 너 그냥 가라 하면서 보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시영 실장한테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도치광이 총을 꺼내서 들죠. 천정을 향해서 총을 한 발 팡 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세요. 그때 이제 이 박시영 실장이 도치광한테 그럽니다.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선배 짓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시현 실장도 손가락이 잘렸던 거 한 것 같아요. 이거 선배 짓 아니었어요? 그 범인은 분명히 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서도 아주 헷갈리게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도치강이 어떻게 하느냐? 총을 딱 겨누면서 이렇게 묻죠. 어디다가 매장을 했냐? 이경희를 어디다 매장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박시영이 말합니다. 생태공원에 매장했다고. 왜 거기다 매장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손 이렇게 된 장소가 생태공원이니까 거기다가 매장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빠르게 도망을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도치광 쪽은 생태공원에 이경희가 매장된 걸 알았죠.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김영구는 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또 벌여놓으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는 일에서 빠져나오게, 수사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태주 변호사가 김영군을 찾아가서 내가, 정한우한테 들었다. 이 물그룹하고 짬짬짬 이렇게 도와주고 나쁜 짓을 하는 나쁜 경찰이 도치광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만약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던 범인이 자기 아버지인 김재명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 범인이 도치광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못 막는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군도 다시 수사 일선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자, 도치광이 이제 생태공원 쪽을 알았죠. 그래서 같이 둘이 또 갑니다. 이렇게 먼저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은 생태공원입니다. 자, 생태공원에서 먼저 간 이 정한욱하고 그 다음 오상도가 막 땅을 막 파가지고 결국은 이경애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시신을 보고 오상도가 시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이 정한욱 임마는 삽으로 오상도를 치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오상도는 피를 흘리면서 총으로 정한욱을 쫓죠. 총을 들고. 그럴 때 이 김영군이 나타나서 또 막습니다. 오상도를. 내가 정한욱한테서 자백 받아낼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내려놓으면서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한욱 이 녀석이 그 와중에도 약간 삐죽삐죽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상도가 열받아가지고 총을 쏘려고 합니다. 정한욱을 죽이려고. 그때 도치광이 나타나서 오상도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붕치죠? 뇌물장부가 어디 있는지 차마 말도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김영군이 도치광한테 그러죠. 꼭 쐈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치광이 하는 말, 정한욱, 아직은 피해자다. 그런데 오상도,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현행범이다. 살인의 현행범. 경찰이다. 네가 경찰이라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돌아가서 도치광은 뭔가 머릿속이 복잡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총을 겨눠봅니다. 그럴 때 조수연, 생태공원에서 조수연이 도치광에게 전화를 겁니다. 조수연이 그러죠. 반장님, 이 부근에 비닐에 쌓인 시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라고 전화를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왓챠 5회, 6회 줄거리입니다. 벌써 19분 넘었습니다. 감상평 붙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